(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방법. 첫째, 결과에 상관없이 지금 즐길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즐겁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즐겁게 살고 싶어 하고 그런 감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간절해집니다. 즐겁다는 말에는 두 가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으하하 그리고 두근두근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은 비슷한 것 같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으하하는 이미 일어난 일에 사용하는 기쁨의 감정이고 두근두근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사용하는 설렘의 감정입니다. 지금 뭔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 그 분야에서 경지가 올랐을 때의 자기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즐거움을 상상하거나 미처 결과가 손에 들어오지 않는 즐거움을 상상하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두근하지요. 즉, 지금 즐겁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결과가 손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30대와 40대에는 으하하란 감정과 두근두근이란 감정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행운에도 큰 웃음을 터뜨렸고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50에 접어들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급여도 적어지고 직책도 낮아지며 정년퇴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을 생각하면 마냥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50대인 지금 손에 넣을 수 있는 즐거움은 결과로 얻는 으하하가 아니라 과정으로 즐기는 두근두근이 아닐런지요. 두근두근을 느끼기 위해서는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50대를 최대한 즐겁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둘째, 주제넘는 참견쟁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거나 무언가를 배우고 있는 사람은 단순한 참견쟁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공부하지 않거나 배움을 그만둔 사람은 단순한 참견쟁이로 끝나게 됩니다. 골프 연습장에서도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잘하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은 남을 가르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웬만큼 할 수 있다,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하는 이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내 훈수를 두려고 합니다. 강사나 코치도 그렇습니다. 수강생들은 관심 없는 척 하면서도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기 상사나 코치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지, 얼마나 온 힘을 다해 노력하는지 말이지요. 그리고 늘 공부하고 계속 노력하는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합니다. 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 들어도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반면에 남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매번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노하우를 전해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솟구칠 수밖에 없겠지요. 만날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과연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신선한 노하우를 알고 싶어 하는 법이니까요. 주제넘는 참견쟁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셋째, 사람이나 물건에 한눈에 반할 만큼의 감성을 되살려 봅니다. 인생을 가장 즐겁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새로운 만남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한눈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대가 되면 한눈에 반할 수 없게 됩니다. 한눈에 반하기 위해서는 감성으로 좋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되려면 한눈에 반해야 합니다. 10대 시절의 친구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친구가 되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50대가 되면 자신의 가방 안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과는 점점 만나지 않게 됩니다. 상대를 만나면 일단 나이부터 확인하고 그런 다음에는 범인을 취조하듯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나요? 어떤 회사에 다니죠? 부서는요? 직책은요?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어울리는지 그 사람의 장점을 열심히 찾아봅니다. 하지만 상하관계나 장점, 단점을 찾으면 진정한 만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순간 진정한 만남은 없어집니다. 서로에 관해 완벽하게 파악하는 순간에도 진정한 만남은 어딘가로 날아갑니다. 인생에 아름다운 색을 더하는 것은 새로운 만남입니다. 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우와, 그림 참 좋군 이라고 감탄사를 연발하는 것이 한눈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런 식으로 만나는 게 어떨까요? 넷째, 누군가에게 그동안 받은 은혜에 보답하려는 자세를 가져봅니다.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할 때 쑥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평소에 습관이 되지 않아서입니다. 옛날에는 인생은 50년이라고 했습니다. 50세까지 살면 오래 산 축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50대는 로스 타임, 축구 경기 등에서 경기 중 경기 외의 일로 소비된 시간으로 실제로는 이미 죽은 시간이나 다름없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신이 되었다는 뜻이고 신이 된 이상은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50대부터는 그동안 신세를 진 이들에게 은혜를 갚아야 합니다. 50대에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복수편으로 들어가는 사람과 보은편으로 들어가는 이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해질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행복해지는 사람은 당연히 보은편에 들어가는 이들입니다. 복수를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면 보은하면 보은으로 돌아오고 그 사람은 점점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20대 젊은이들은 50대 사람들을 보면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 50대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느낌이 좋지 않은 건 아닙니다. 느낌이 좋은 편안한 어른도 있고 느낌이 나쁜 섬뜩한 어른도 있지요. 50대인 사람은 모두 이 양극단에 있고 중간에 있는 이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5번째, 일단 결과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노력부터 해봅니다. 50대는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금전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기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인생에서 가장 크고 가장 심각한 고민은 돈으로 인한 것이 아닐까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많은 돈을 투자했음에도 그만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에 관한 만고불변의 철칙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돈은 눈앞의 사람에게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앞의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그것이 돌고 돌아 어느 순간에 모르는 사람에게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바로 신이 만든 신의 은행입니다. 돈에 관해 가장 큰 스트레스는 자신이 손해를 본 구체적 금액이 아니라 손해본 느낌이라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누군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 느낌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녀석은 열심히 살지도 않았는데 왜 떼돈을 번 거지? 그 녀석에 비해 난 운이 너무 없어. 반면에 우연히 운이 좋아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는 자신의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골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하이 스코어를 비교해서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운이 좋았을 때 우연히 나온 점수일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점수가 좋지 않다고 해서 운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노력하지 않고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신이 불운이라는 형태로 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 비해 보수를 적게 받는 사람은 행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줍니다. 신의 은행이 있다고 믿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손해를 보아도 아무리 이익을 얻어도 결국 제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는 100% 손해를 보는 일도 100% 이득을 보는 일도 없는 것입니다. 운이 좋으면 누구나 기분이 좋고 즐겁습니다. 그렇다면 운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손해를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손해를 보라는 뜻은 아닙니다. 손해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노력하는 손해와 노력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집에서 뒹굴며 행운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결코 행운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노력 자체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만에 하나 좋은 일이 있다고 해도 신의 은행이 조정을 해주어서 어느새 제로로 만듭니다. 노력하고 또 노력했는데 그래도 손해를 보면 신이 행운이라는 형태로 조정을 해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운이 아닐까요? 이상은 50대를 가장 젊게 사는 5가지 방법이었습니다. 50대를 젊게 사는 방법은 새로운 일, 새로운 경험으로 늘 도전하며 두근거리는 가슴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과정을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50대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